자, 들어가겠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할게요. 지금 졸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게 오전에 끝내야지 저녁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첫째 시간이 좀 힘들었고, 이제 더 눈이 감기기 시작할 텐데. 자, 할게요. 편하게 들으시고. 자, 페이지로는 329로 가볼게요. 329로 가셔서 투자 파트가 좀 어려워요. 329. 가셨어요? 그래서 힘을 좀 가지시고 지금 내가 A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내가 적게 나와야 된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많이 나와야 돼요. 20%. 그래서 원하는데 개인마다 요구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선택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자, 일단은 자, 책은 이따 가지고요. 들어보세요. 요거 수익률이라는 건 어떻게 가냐면 자, 이 구성되는 게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위험률이라는 건 무위험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자, 우리가 정기금 같은 건 위험해요? 위험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뭐 연 2% 주면 요새 많이 주죠. 국채에 대한 보증하는 거니까. 그럼 이 정기금 이자 같은 게 1년 만기 이자가 세요? 3년 만기 이자가 세요? 뭐 맡겨봤어야 알죠, 그죠? 만기가 되면 주거든요. 그럼 따라서 시간의 대가. 내가 1년 맡기든 3년 맡기든 무조건 주전하는 얘기죠. 그럼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맞죠, 그죠? 시간에 대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은행 이자는 투자자마다 똑같죠. 나만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죠. 일정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왜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준금리가 올리면 그럽니까? 예금금리도 높아집니까? 높아져요. 맞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상과 관련되지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기마다 할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달라요. 아까 63빌딩 딴 아저씨는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그냥이요? 더 달라 그래요. 그렇죠? 할증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위험의 대가예요. 뭐의 대가다? 그러면 투자자에 따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2%를 더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피쇼 효과라는 게 나와요. 그럼 피쇼 효과는 누가 이겼을까? 효과가 이겼을까? 피쇼가 이겼죠. 이 분위기 좋아. 괜찮아, 이거? 막 빵빵 터지네. 그러면 피쇼가 이기겠죠. 피쇼가 예일대학교 교수인데 194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했어요. 인플레가 심합니다. 그럼 아까 인플레가 대출자가 위험하죠. 그럼 투자한테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인플레를 고려해야겠죠. 그럼 인플레도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인플레에 대한 할증을 가상하다는 게 누가 얘기해서 피쇼 효과라 그래요. 그럼 2%를 더 더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요구 수익률이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선택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가 이제 무위험률이고 위험에 대한 대가가 이제 위험할증인데 넘기시면은 제가 한 게 나와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이제 나와요. 박스가 보이십니까? 그럼 무위험률은 그냥이요 은행 이자예요. 시간에 대한 대가 기회비용이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개인마다 할증이 다르죠. 그럼 2%가 보상률이고 예상 인플레가 피쇼 효과예요. 그럼 기억해 보시면 밑에 무위험이 있어요. 그럼 파란 색깔 무위험률은 이자율을 이해합니다. 은행 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얘도 바뀔 수도 있죠. 시장 동향에 따라 그냥 다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 그건 투자자에 따라 바뀝니까? 일반 경제사항과 관련됩니까? 그럼 C에 보시면 정책금리와도 관련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 무위험률도 그냥입니까? 상승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자, 니은번에 위험할증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위험할증률은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왜요? 요구 수익률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3번에 가시면 무위험과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고 그렇죠?
투자 요구 수준이 충족될 부동산 투자에 유발될 수 있다. 피쇼 효과는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 피쇼는 그냥입니까? 인플레도 고려합니까? 그 인플레가 발생하면 투자 원금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니까 인플레도 요구 수준을 반영하자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370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370페이지로 가시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학개론의 순서가 원래 FM이에요. 이게 다 강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하나씩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부동산은 위험합니까? 자, 위험의 처리 방법과 관리 기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찍어드린다면 관리 기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오른쪽 가시면 투자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나요? 투자 위험의 전가 찾았습니까? 위험의 전가가 관리 기법이고 위험의 전가가 관리 기법이고 따라서 위험의 회피라는 관리 기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하는데 자, 위험의 회피는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자, 370페이지 가시면 누가 넘기라 그랬어요.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370페이지 가시면 밑에 보시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따라서 위험의 회피, 이게 위험의 회피예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는 그냥입니까? 투자에서 제외합니까? 제외한다고 됐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요게 이제 대학교 교과서에는 이거를 위험을 회피 방법, 우리가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갑니다. 저 보세요. 자, 지금 얘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다면은 자, A와 B를 봤을 때 부동산이 있다. 예금이 있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예금은 아까 무위험률이었습니까? 무위험률이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죠. 그럼 부동산을 선택할까요? 기약할까요? 기약하고 예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기해봐요. 자, 따라서 위험의 회피. 자, 전가다, 이건 회피다? 회피야. 전가라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위험의 전가라는 건 뭐냐면, 자, 위험의 전가는 아까 우리가 인플레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은, 자, 우리가 임대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임대료를 올릴까요? 올리죠. 그럼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은 여기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임차인한테 전가시켜서 이게 전가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낼 수 있죠. 그건 전가다, 회피다? 회피란, 자, 우리가 전가라고 하죠? 자, 그럼 갈게요.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입니까? 회피입니까? 자, 인플레가 발생해도 물가 상승해서 화폐가 떨어져서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는 건 그냥 다 전가다? 전가죠. 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사고가 나오면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죠. 그럼 위험의 회피와 전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위험의 처리 방법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공격적이에요?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것은 비관적이에요.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죠. 그런가요? 그럼 비관적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A 대안을 기각하겠대요. 선택한다, 기각한다? 그러면 선택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수익은 낮게 나오고 비용은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선택돼요? 기각될 가능성이 커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럼 수익을 높게 잡습니까? 수익을 낮게 잡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킨다, 하향 조정시킨다. 하향 조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다시 할게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그냥입니까? 예금밖에 없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죠? 그럼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보수적은 선택돼요? 기각돼요? 그러면 수익을 낮게 잡죠? 그럼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뭐가 좋냐면 자, 아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까 투자 가치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투자 가치라는 것은 투자 가치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아까 할인율 아시죠?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요 위험을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더한 거를 따라서 위험 조정 할인율. 자, 그러면 그냥요 위험을 조정할 수 있어요.
위험하면 더하죠. 안 위험하면 뺄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 조정을 해서 그냥입니까? 할인을 합니까? 그럼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위험의 P형 같은 경우는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이죠. 대답 좀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하향 조정시킵니까? 상향 조정시킵니까? 상향 조정시키는 게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하향, 상향.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각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갈게요. 370페이지 위험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쭤볼게요. 이건 회피예요? 전가예요? 회피입니다. 전가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입니까?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예금은 안전하죠? 그럼 이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오른쪽에 보수적이라는 예측이라는 게 있나요? 보수적은 그냥입니까?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잡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은 상향, 하향 조정시킨다는 거야. 세 번째 줄에 파란 색깔 있죠? 그럼 이것도 선택돼요? 기각돼요? 그럼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무슨 조정 할인율로 가겠다는 거야? 위험 조정 할인율로 가겠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파란 색깔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높거나 큰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러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맨 밑에 가시면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그 할인율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상향 조정시킨다. 상향 조정시킨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투자 위험의 전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가치 떨어지죠. 그럼 임대료는 가만히 있어요? 임대료를 올려요. 자, 이거는 회피입니까? 전가입니까? 전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바로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셔서 어떻게 나왔냐, 기출이. 자, 지금 제가 4번 체크해 보세요. 4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좀 전에 위험 조정 할인율 기억하십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할인율. 감사합니다. 나중에 틀렸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5번 갑니다. 5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자, 갈게요. 자, 아까 제가 위험한 투자에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제외시킨 거 기억나세요?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봐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지금 보여요? 졸리실 텐데 이게 사자표 칠게요. 뭐예요? 회피죠, 회피. 정가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시험 문제 출제빈도 높아요. 찾으셨죠? 그럼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6번이 맞나 틀리나 보죠? 자, 6번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가 위험의 평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하는 게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럼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킨다. 상향 조정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어때요? 그러면 6번 요구 수익률도 낮춘다, 높인다. 높이죠. 얘기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관리 방안에서 아까 요구 수익률 기억하십니까? 그럼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향 조정시켜야 되죠. 하향이 맞아요? 상향이 맞아요? 상향 맞죠? 이해 갔나요? 그럼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이 높이죠? 그럼 요구 수익률을 하향, 상향 조정시킨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8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8번을 가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죠. 자, 8번 채택하려면 어떤 수익률이 더 커야 되죠? 잘합니다. 기대 수익 커야 되죠. 화이팅. 맞아요. 그러면 9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자, 틀렸죠? 어디에 틀렸냐면 자, 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무위험률도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되셨고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71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371페이지로 가시면 371페이지에 따라보세요.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얘는 이제 따로 출제가 되는데 민감도 분석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따라서 위험의 통제. 그 위험을 미리 통제해서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죠.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위험의 통제라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교 교과에서는 위험의 통제라고 하는데, 자, 민감도 분석은 탄력성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성은 됩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투입 요소에 따라 결과치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 또 감응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감응도 분석.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힘드니까 지금 제가 개론이 1차죠. 그럼 1차는 민법하고 개론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평균이 몇 점이 맞아야지 합격합니까? 60점이 평균이죠. 평균. 평균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가 만약에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점수차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똑같겠지만. 자, 따라서 평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 벗어난 철도를 따라서 표준 편차 파라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3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잘 나올 땐 90점이고 못 나올 땐 30점이라는 거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5점밖에 안 왔다는 것은 위험이 작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잘 나오면 65점이고 못 나오면 55점이니까 편차가 작죠. 그냥요, 민감도가 작아요. 작다는 거죠. 민감도가 크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건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독립변수가 자극이죠. 반응을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 나오면 그냥이요, 이건 민감도 분석이에요. 이렇게 정의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산출 결과를 봐요. 그럼 우리가 위험 요소를 찔러볼 수 있죠. 그럼 위험 요소를 찔러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대안이 A 대안이 같다면 그냥입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까?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위험하죠. 세금이 많이 들어가도 위험하죠. 찔러봐요. 그래서 영업 경비에 대한 거를 찔러보고 세금을 찔러보는 거죠.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면 우리가 뭐였죠?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그냥요, 변화율이에요. 그 변동폭을 보는 거야. 얘기 좀 해봐요. 아까 여기 많이 변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게 변하면 큰일 나는 거죠. 막 하면 그냥이야, 민감해. 민감할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아까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수익률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그냥이요, 변화율이에요. 이 변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얘를 찔렀더니 1%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30%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냥입니까? 얘가 더 민감도가 큽니까? 그럼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해요. 그럼 그냥이 돼요. 이 세금에 대한 위험을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특강을 하는데 꽉 찼어요. 그죠? 그 수업 시간에 꽉 차갖고 막 못 움직여요. 그럼 하품을 하다가 옆 사람하고 앞 사람 칠 수 있죠. 치는 건 그냥이야, 자극이야. 반응을 하죠. 옆 사람 딱 쳤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럼 민감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죄송해요. 어이씨,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봐요. 조금 쳤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별이랑 침을 질질 흘려요. 그냥이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냥입니까?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위험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냥 이거는 시험 문제가, 따라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변한다. 이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민감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게요. 파란 글씨 1번. 위험 요소가, 따라서 투입 요소. 투입 요소를 찌르죠. 그럼 수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과치를 보는 거죠. 감도 분석이고, 밑에 가시면 3번에 파란 색깔 있어요? 그럼 아까 왜 그래요? 갑자기 어머, 깜짝 놀랐어. 민감도가 크죠? 이거 미치겠다. 그럼 왜 그래요? 그래서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죠. 가만히 있어야 돼. 데리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 관리를 들어가야 되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들여보내면 안 되죠.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합니다. 찾았죠?
그 따라서 위험의 통제.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4번에 가시면은 민감도 분석 결과가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왜 그래요? 그럴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합니다. 민감도 크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 이래요.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위험을 통제할 수도 있죠. 찾았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정의만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변한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민감도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신 다음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로 가셔서 3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계산 문제를 한번 해봅니다. 397. 그래서 39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22번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22번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얘는 99% 시험 나옵니다. 따라서 기대 수익률. 그래서 저랑 이제 연습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계산 가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찾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희망을 드립니다.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십니까?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원래는 이 스토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와갖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기대하세요? 빵빵 터질 거야. 가만히 있어봐. 자, 안 터지면 이따가 기대 수익률.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이 우리가 어떻을까? 시험장 가면 그냥 잘 안 돼. 떨려 이게. 그 야매가 있는데 일단 오리지널부터 가볼게.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죠. 다음에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이 계산 문제가 90% 출제가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맞히셔야 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싶은 거는 밑에 가시면은 경제 환경 변수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경제가 비관적이라는 건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비관적. 안 좋게 보죠. 정상적은 정상적이죠. 낙관적은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수익률이 제일 높게 나올까요? 낙관적이라는 거죠. 대화를 합시다. 근데 미래 수익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자, 지금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있어요? 자, 갑니다. 이거 집에 가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확률이라는 게 있나요? 확률이 비관적은 몇 퍼센트? 20%죠. 정상적은요? 60%. 낙관적은요? 다 합치면요? 100%가 되죠. 그럼 어디가 확률이 제일 크죠? 정상적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가중. 그럼 가중치가 있겠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걸 곱해줘요. 그래서 평균을 냅니다.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곱한다는 건 가중치를 보는 거죠. 더한다는 건 평균을 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수익률이 있죠? 그럼 4%, 그다음 몇 퍼센트 있어요? 8%, 13% 있죠? 맞아요? 그럼 이제 곱해서 더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일단 FM들하고 야매는 이따가 하는데 보세요. 자, FM을 풀려면 자, 일단은 그냥입니까? 다 퍼센트입니까? 퍼센트다 보니까 얘가 80%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쳐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가 0.2 해도 돼요? 된다고 하세요. 내가 다 계산해 줄 테니까 0.8 나와요. 그럼 얘가 0.6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4.8 나와요. 4.8. 가만히 있어봐. 내 야매 가르쳐 가만 적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봐.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봐. 나왔죠? 적어요? 적지 마. 강사가 하는 거야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0.2가 있죠? 그럼 13% 곱하면 2.6이 나와요. 그죠? 맞나요? 그럼 요게 8.2가 돼요. 얼마가 된다? 8.2.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야매를 원하십니까? 원해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그냥입니까? 앞에 나오면 됩니까? 나오면 돼요. 숫자가 나오면 돼요. 얘기 안 하면 안 해.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자, 이건 이게 따라하지 맙시다. 강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면 실질적으로 그냥입니까? 떨립니까? 떨리니까 이게 잘 안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자, 20에서 4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8이 나와 이게? 80이 나오죠? 야, 이거 잘해야 돼 이거. 80이 나와요. 80이 나오고 60에서 8을 더 곱하면요?
480이 나오죠. 맞습니까? 20에서 13을 곱하면 260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가 쉬워요? 얘가 쉬워요? 얘가 쉽다는 거죠. 대답해요. 그럼 다 더하면 820이 나와요. 그럼 따보세요. 8이 찍어. 8이 어디야?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제 강의가 20년째예요. 근데 맨날 가르쳐봐도 맨날 떨어요. 이 소식 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해서 그 숫자가 나오면 앞대가리를 맞춰버리라는 거죠. 이렇습니까? 저는요 굉장히 빅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 문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모의고사 떴다. 그럼 FM대로 가야 돼요? 야매로 가야 돼요? 야매로 820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은 야매다. 820 맞추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아니, 내 말 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팩트를 알겠어요? 이 공인 중에 힘들단 말이야. 그지? 내가 야매부터 했어? 이름부터 했어? 누가 야매부터 했대? 이름부터 했지? 0.2 고쳐서 해당 거잖아. 네 10년 동안 하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냥 맞히면 돼. 그 다음에 820. 그럼 8이 3번이 정답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모의고사 무지개 맞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반드시 맞춰야 할 객관식 문제.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아까는 이게 퍼센트니까 그냥입니까? 한쪽은 소수점으로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지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둘 다 소수점을 하게 나중에 소수점 나면 또 퍼센트를 고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로 가야 돼요? 그냥 야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힘드시죠? 합격할 수 있겠죠? 화이팅. 근데 잘 곱해야 돼. 20에서 8을 나오면 안 돼. 80. 이게 흔들리면 달라지는 거야. 응? 요거 480 나오지? 이제 대답도 안 해. 260 나오지 820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객관식은 8이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빅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죠? 요건 특강에서만 하지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럼 8.2%가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지 어렵게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넘겨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저자가 아주 그냥 이 저자분이 꼭 교수님 같으세요. 자, 할게요. 제 강사 갖고.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겠죠. 무슨 수익률? 360페이지 가보세요. 자, 360페이지 가시면 기대 수익률 측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자, 아까 확률이 있고 부동산 A, B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죠? 그럼 아까 따라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주관식이면 풀어야 되지만 객관식이면 앞에 것만 맞으면 되거든요. 얘기 좀 해보세요. 맞나요? 그럼 자, 그러면 요게 360페이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은 아까 요 문제를 집에 가서 열심히 하세요. 이거 제가 진짜 얘기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지 얘가 시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해하기 위한 도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지금 호경기 정상 불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 얘기해 볼게요. 이건 적지도 않을게. 자 지금 확률이 0.3, 0.4, 0.3이라는 게 있죠. 그럼 몇 프로요? 30%, 40%, 30%라는 거죠. 그냥입니까? 이 저자가 소수점으로 바꿨습니까? 바꿔놓은 거죠. 맞나요? 그러면 0.3하고 100을 곱하면 3%가 나와요. 몇 퍼센트 나온다? 3%. 그냥 내가 해줄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요. 그냥 자 0.4와 15%를 곱하면 6%가 나오고요. 0.3하고 마이너스 70은 마이너스 21%가 나와요. 그래서 합이 15% 나옵니다. 몇 퍼센트 나온다? 15. 그럼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2가 되는 게 따라서 기대 수익률. 그러면 RA라고 돼 있죠? 그럼 A에 대한 부동산이 아까 몇 퍼센트다? 15% 나온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맞나요? 그 다음 좌측에 하단에 보시면은 비부동산은 0.3에 40% 돼 있죠? 그럼 0.3하고 40%는 12% 나와요. 의심하지 말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맞고요. 0.4하고 15를 곱하면 6%가 나오고 그 다음에 0.3하고 마이너스 10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얘도 15%가 나옵니다. 몇 퍼센트가 나온다? 15% 나오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가볼게요. 여보세요. 자 아까 그거 알아요? 개론하고 민법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알아야 할 텐데. 그럼 이게 벗어나면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따라서 표준 편차. 벗어나는 표준 편차죠.
그런가요? 근데 표준 편차와 분산은 한번 나왔다가 이시청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요 기대 수익률이 있었죠? 그것만 열심히 하지 요 표준 편차는 지금 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표준 편차. 그럼 이게 벗어날수록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이 수치가 클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밑에 봐봐.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날 거야. 내 말 맞죠? 항문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런가요? 그럼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박스 보시면 0.6584라고 돼 있죠? 그쵸? 아니, 그냥 넘기시면, 넘기시면 그림이 나와, 그림이. 나왔죠?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 강사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림 봤어요? 그림은 좀 편해졌죠? 그림 보면은 지금 중간에 15%라고 돼 있었을 거야. 지금 그림 봐도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럼 다시 가든가.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 눈높이로 가려고 그래요. 자, 기대수익 15%죠?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그죠? 뭐 학문하러 왔어? 자, 15%죠? 그래서 기대수익률.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민법하고 개론 있었죠? 이게 안 좋았다. 이게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벌어질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는 있나? 그럼 좁혀진 게 있고 벌어진 게 있지? 요. 자, 좁혀진 게 더 위험할까요? 벌어진 게 더 위험할까요? 벌어진 게 위험하죠. 벌어진 게 너무 많이 편차가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자, 우리가 15%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A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더 많이 벌어졌습니까? 65.8이라고 돼 있죠? 그럼 벌면 플러스 65.8이고 마이너스 65.8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 안에 있는 거는 19.4라고 돼 있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적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A가 위험하다는 것만 캐치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계산 아직 보지 마세요. 계산 내가 한들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걸 따라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가셔야 합니다. 그 표준 편차가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하죠? 그죠? 그걸 이제 갖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이 저자분이 좀 잘하시려면 자, 따라보세요. 위험 회피형. 그럼 위험 회피형이 아니라 위험 추구형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다 위험 회피형이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와 무차별 곡선이 위험의 투자의 태도는 따라서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한다는 건 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투자자는 위험이 증가에 따라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아까 63빌리언 땅 아저씨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러죠. 그런가요? 따라서 위험 추구형. 그럼 얘는 더 위험을 추구하죠. 그럼 높은 수익을 획득한다면 기회를 얻게 되면 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위험 중립형. 그러면 위험이 중립돼 있죠. 그 위험의 크기에는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만 의존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거의 합리적인 투자는 다 위험 회피형을 얘기합니다. 무슨 회피형을 얘기한다? 위험 회피형을 얘기해요. 그런가요? 자, 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잡으세요. 다시 갑니다. 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혐오할 수도 있죠. 그럼 투자는 위험이 증가에 따라서 보상을 더 높은 기대수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위험 추구는 높은 수익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고, 위험 중립은 그입니까? 위험의 크기에 관계는 없습니까? 기대 수익률만 의존하죠? 그럼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러면 A와 B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C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위험 회피형이라는 자체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얘가 봐봐. 아까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기대 수익률 봤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아까 A, B가 어떻습니까? 15%, 15%가 나왔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냥이요.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그 위험하면 벌어질수록 위험하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샥 벌어지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65.9는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따라서 표준 편차예요. 이 편차가 많이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아까 이 저자가 한 대로 간다면 그냥 앞자만 닦게 얘가 지금 A가 65점이죠. 그럼 65%가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벌어지고 B는 19.4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65점 더 위험하죠. 많이 벗어나니까. 얘기해봐요. 그러면 기대수익 독일할 때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죠? B를 선택해요. 비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얘를 위험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무슨 회평이라고 한다? 위험의 표현. 위험의 표현은 전혀 위험을 피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도 그냥입니까? B를 선택했습니까? 선택했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자, 천천히 가볼게요. 그냥요, 수익이 같아요. 동일 수익이죠. 그럼 동일 수익에서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걸 투자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동일 수익에서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일반적인 투자자를 얘기를 해요. 맞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위험의 비용을 전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합리적, 합리적.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자를 얘기하죠. 그래요? 그럼 전혀 얘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맞을까요? 틀릴까? 틀리죠. 감수하지 않았다면 은행으로 간 거죠. 대답해요.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냥요, 위험을 감수했어요. 감수하고 여기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갈게요. 근데 아까 안 지웠다, 얘. 아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세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위험에 대한 할증률이 회피용도 다르다는 거죠. 더 회피도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갈게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번지 점프 같은 건 위험하죠? 한 10m가 위험한 건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애가 신입생 한 명에 한 1000명이 갔는데 지금 번지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릴까? 안 뛰어내릴까? 그럼 추구형이다, 위험 회피형이다. 회피형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안 뛰어내릴까? 뛰어낼 수도 있을까? 있죠. 그러면 10만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어요. 굉장히 회피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고소부증이 있어요. 100만원 주면요. 안 뛰어요. 1000만원 주면요. 좀 생각해봐요. 1억 주면요. 바로 뛰어내립니다. 약 먹고 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 더 뛸 수 있다 그러죠? 그럼 1억 주면 그냥 약 먹고 뛰어. 그럼 대가가 주어진 이유는 감수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는데? 유유훈련 갔는데 저기가 뛰어내려. 그때 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그냥 밀어.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IMF 아세요? IMF는 피할 수 있어요? 감수한다는 얘기지. 좀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다시 할게요. 위험의 피형은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해봐요. 위험 회피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럼 위험을 회피한다면 예금에 투자하죠. 그냥입니까? B에 투자했습니까? 기대수익이 동일하죠? 그 위험이 더 위험한, 덜 위험한.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회피라는 걸 전제로 시험에 다 나옵니다. 맞나요? 얘는 전혀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위험일 밖에 없는 거죠. 그냥 감수해요. 그렇죠? 근데 감수하는 게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울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중에 이 무차별 곡선이 차별 없는 곡선이 위험 비형인데 아래로 볼록한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기대수익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세로축하고 가로축이 있죠? 그 세로축은 Y축이에요. 다음에 Y축. 다음에 Y. 그려요. 거기다 Y라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 절대 까먹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렸어요? 확인한다? 뭐 똑똑하다. 옆에는 X겠죠. 그죠? 자, 이게 Y축이 뭐다? X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갈게요. 그럼 우리가 봐봐. 동일한 상황에서 아까 번지 점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원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요? 그러면 원하는 게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기울기도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완만할 수도 있고 가파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1억 주면 띠끼하는 애가 있고 1000만 원만 주세요라는 애 있고 100만 원만 주세요라는 애 있고 전 2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같다 다르다? 달라요. 맞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에 위험 회피도가 높을수록 그냥입니까? 더 가파릅니까? 이게 나왔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공격적이겠어요? 좀 보수적이겠어요? 보수적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더 원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좀 공격적입니까?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362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그냥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죠. 그냥이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죠. 다 까먹었나 봐. 얘기해봐. 합리적이잖아. 지금 1번 들어가도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비합리적, 합리적,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런가요? 이 사람이 예금에 투자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예금에 투자한 게 아니죠. 그러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1억 주면 뛰어내렸죠? 그럼 위험회피형 투자자라도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곡선이 있다 보세요. 무차별 곡선. 그러면 차별 없는 곡선으로 자기가 원하는 곡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따보세요. 아래로 볼록. 그 위험을 싫어하죠. 그 아래로 볼록해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맞나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그래프가 가파르죠. 가파른 건 그냥입니까? 위험의 온도가 높습니까? 완만한 게 작죠. 그럼 가파르면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완만하면 공격적이라는 거죠. 보수적 공격적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럼 니은에 보여주면 파란 색깔 위험 증가에 따라 보상 바라는 정도에 따라서 무차별소의 기울기가 같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보수적이 그냥입니까? 더 가파릅니까? 가파르고 공격적이 더 완만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갈게요. 해보세요. 다시 봐봐요. 보수적이 그냥이다 더 가파르다. 공격적이 완만하죠. 여러분 초보 운전 시절 있었어요? 초보 운전 시절은 그냥이야 좀 보수적이야. 그럼 그냥이야 운전대를 가까이 잡아. 떠보는 거야 이렇게. 초라하다 나도. 나를 가까이 가다가 동영상 보는데 내가 되게 초라해요. 내가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 울 거예요. 박사를 이걸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한 3년 지나면 그냥입니까? 누워서 탑니까? 공격적이라는 거죠. 없던 걸로 가요. 자, 할게요. 그럼 보수적 공격적 아시겠어요? 근데 출제는 363페이지 가시면 거기 메뉴에 기출 체크 있죠? 363페이지에 메뉴 있잖아. 거기 위에 투자자 위험을 있죠? X라고 돼 있죠? 근데 왜 X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왜 X인지, 왜 틀렸는지. 지금 바로 왔으면 좀 얘기하셔야 돼. 이제 위험 회피할수록 자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중 관계를 나타냈다. 그럼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은 자 갈게요. 363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는 이제 보는데 자 갈게요. 자 우리 자 거의 투자자는 다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박스도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음 시간을 넘겨서 갈 텐데 평균이라는 단어 있죠.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는다? 수익. 분산이라는 게 있죠.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보시면 지금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A와 C를 묶어보세요. 그럼 A와 C는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되죠? 그럼 어떤 게 표준 편차가 작죠? A가 선택되는 겁니다. A가 C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B하고 D를 잡아보세요. B와 D는 그냥입니까? 표준 편차가 같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겠죠? 누구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하죠. 그럼 A, B를 선택했죠? 여쭤봅니다. 얘는 위험 추구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눈물 나려고 합니다. 그 거기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올 때는 무슨 회피형?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는 거를 가로치기 나온다는 거죠. 위험 추구는 그렇게 선택 안 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갑니다. 자, 이거 좀 하고 이제 쉬었다 갈게요. 자, 나봐요.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피하는 애예요? 대답 좀 해봐요. 아니죠? 그럼 은행에 투자하겠다는 애예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B를 선택했죠. 왜 선택했을까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덜 위험한 거 투자한 거죠. 맞습니까? 그냥요 위험을 감수해요. 근데 개인마다 갖다 다르다? 다 다른 거죠. 1억 달러는 애가 있고 2만 원 달러는 애가 있어요. 그럼 2억 달러는 애가 됩니까? 혐오도가 높습니까? 그러면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게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 가파른 건 그냥이야 보수적이야. 그다음에 완만한 건 공격적인 거죠. 맞습니까? 그냥입니까? 대가가 주어지면 뜁니까? 뛰고 대가 주어지면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가가 같아요? 개인마다 달라요. 혐오도가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IMF는 피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그냥 대해 감수를 해야 돼요. 하겠다는 거죠. 이게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투자자는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는 이런 박스 위주로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